네, 안녕하세요. 로얄비에서 IB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네, 오늘은 IB 경제 페이퍼 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제 10마크보다는 이제 15마커를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15마커에서 이제 B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2023년 페이퍼 1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페이퍼 1에 이제 1, 2, 3번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A, B 문제로 나눠지고 거기서 이제 B번 문제가 다 15점짜리인데 그중에서 이제 한 문제만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중에 내가 뭐 마이크로를 풀고 싶다. 그러면 1번을 풀 거고 2번을 푼다 그러면은 매크로를 푸는 거고 3번을 푼다면 글로벌을 푸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어려운 순위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가장 이제 파이널 때 뭐 다 풀면 좋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로를 난 좀 더 잘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의 에세이에 집중을 연습을 하셨을 거고 매크로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면은 매크로에 자신 있는 거고 또 글로벌에 자신 있으면은 당연히 글로벌 연습을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매크로를 탑 프라이어티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를 뭐 두 번째 또는 뭐 글로벌을 두 번째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네. 자, 보면은 문제 유형을 보면은 잠시만요. 문제 유형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상당히 문제가 뭐 까다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까다롭게 나온 건 아니고 보면은 이제 뭐 B번 문제 볼게요. Using real world examples,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네, 그래서 real 문제가 보여준 게 real world 당연히 항상 똑같죠. 이게 real world 예시를 쓰고 당연히 써야 되는 건 요거 주어진 거. 두 번째가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예요. 뭐 monetary policy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monetary policy. 이게 결국은 뭐다? reducing large deflationary gap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deflationary라고 여기 또 브래켓에 recession이라고도 있지만 결국 리세션이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데 그러면 이 모네터리 폴리시가 얼마만큼 이펙트 하냐 요 리세션 갭을 줄이는데 요거를 이제 리얼 월드 엑zam플을 써라 이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에세이 스트럭처를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15점 만점에 15점은 안 나와요. 참고로 15점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3점에서 14점 정도 이 정도 받으면 이제 만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인트로 같이 써야겠죠. 인트로는 항상 써줘야 돼요. 인트로는 어, 써줘야 됩니다. 자, 인트로를 쓸 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키 텀을 가지고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키 텀이 뭐냐면 뭐 monetary policy도 있고 또는 이제 recessionary gap 또는 deflationary gap 이 두 개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가 뭐 리세션에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 있냐면 뭐 한 2분기 정도가 연속적으로 2쿼터 정도가 연속적으로 컨티뉴 하다라고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티뉴 해서 좀 네게티브하게 간다. 네게티브 이코노믹 그로스 간다라고 하면은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키텀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쓰셔도 돼요. 여기서 이걸 해결하려면 contractionary가 아니라 expansionary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xpansionary monetary policy에 대한 뭐 definition을 좀 써주고요. 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이펙트가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브리프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인트로도 마무리를 조금 지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 써준 다음에 뭐 모니터리 폴리시가 당연히 이펙트도 할 수, 좋은 이펙트도 있겠지만은 또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이제 인트로 파라그래프는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디 원은 이제 어떤 컨셉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갖고 설명을 해도 돼요.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있었던 Great Recession 얘기를 시작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2분기 이상 꾸준하게 이제 네게티브 그로스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팩트적인 퍼센테이지도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페더럴 리저브가 뭐 예를 들어서 머니 서플라이를 어 여기서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리얼 라이프 example을 써서 설명을 하고 상황 설명이죠. explain을 해주고 그래서 뭐 페더럴 리저브가 그래서 뭐 결론 또 계속 설명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네터리 폴리시 할 때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중요하지만은 머니 서플라이를 잘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페드가 뭐 예를 들어서 머니 서플라이를 뭐 올렸다. 그렇죠? 어떻게 올렸어요? 뭐 좀 자세하게 써도 돼요. 이거는 뭐 리얼 라이프 example은 잘난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거 되게 잘 알아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번드를 거브먼 번드를 사서 더 사서 바이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올렸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expansion monetary policy는 interest rate을 이렇게 줄일 수 있게 됐고 그 얘기를 팩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시작할 때마다. 뭐 이렇게 리얼 라이프로 시작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냥 시오리적인 설명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설명하고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시퀀스를 좀 적어줘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줄여줬더니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줄여줬더니 당연히 어, 어, decrease in cost of borrowing from banks가 되겠죠. 은행들의 이자가 싸지는 거, borrowing from banks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계속적인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써줘도 얘가 잘 알고 있구나 하지만은 이콘 에세이는 디테일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decreasing cost of borrowing from banks가 되면은 결국은 이게 컨슈머를 인센티브가 줘서 컨슈머들이 더 보로하고 그렇죠? 결국은 더 컨슈머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얘기 다 해주고 그래서 뭐 우리 AD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consumption in C 이렇게 브래켓 해가지고 C 이렇게 표현해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섬션이라는 단어 안 써도 C 써도 돼요. 이렇게 쓰고 나면 네. 그래서 어떤 컨섬의 어떤 인크리즈인 뭐 엑스펜디처로 인해서 네. 그런 게 계속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이빙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세이빙은 또 줄이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싸면은 세이빙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쓴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세이빙이 내가 은행에 넣는 거 넣어서 이자가 낮으면 늘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 그 이유 때문에 좀 더 쓴다라고 표현을 해서 뭐 opportunity cost 이런 얘기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스테이크홀더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컨슈머뿐만 아니라 firm들 입장도 얘기를 할 수 있죠. firm들 같은 경우도 뭐겠어요? lower interest rate이 있으면은 어쨌든 어떤 인베스트먼트가 더 늘어날 거고 왜냐면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investment expenditure에서 I라고 또 표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쭉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로 얘기도 해주고 이 상황적인 설명 그리고 이 real life example 쓰라고 했으니까 중요하게 써주고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 좋아하시는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래프는 뭐 여기서 제가 그리지는 않을게요. 그리지는 않겠지만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expansionary monetary policy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리면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IGDP 나오고 뭐 프라이스 레벨이든 GPL이든 그렇게 하고 롱런 AS 그다음에 SRS 그래서 YFE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PLE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AD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AD 여기고 그래서 AD1에서 AD2로 이런 식으로 Y1 제가 좀 빨리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갈 거고 여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갭이 뭐 리세셔너리 갭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려주고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 이제 그래프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 설명, explanation 해주고 뭐 그래프 설명하고 하면은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 설명할 때 expansionary monetary policy를 government가 impose를 하게 되면은 뭐 AD가 increase 할 거고 어디서 AD1에서 AD2로 increase 할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프라이스 레벨은 올라간다고 했어요. PL에서 PL2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PL에서 프라이스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설명해 줘야죠. 왜 올라가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결국은 프로덕션을 firm들이 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프로덕션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Y1에서 YF2로 돌아간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죠. 더 많이 프로듀스 하니까 GDP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리얼 아웃풋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떨어진 뭐 내셔널 인컴 자체를 리세션에서 이제 떨어진 리세션 때문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올릴 수 있고 결국은 풀 엠플로이먼트 레벨까지 갈 수 있다. 이 AD가 올라감으로써 약간 요렇게 그래프 엑스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 monetary policy가 effective한 거, 좋은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파라그래프는 monetary policy에 대한 effectiveness, 뭐 intended effectiveness라고도 해도 되고요. effectiveness 쓸 수 있어요. 이게 얘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 빨리 그냥 지금 리세션이야 빨리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 어떠한 어떤 parliamentary approval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누구의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센트럴 뱅크에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내려 그래서 빨리 AD를 빨리 잡자 떨어지는 거를 요런 것들 네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히 real life example을 쓰는 게 좋겠죠 뭐 페더럴 리저브가 뭐 expansionary monetary policy를 뭐 2007년도에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뭐 5.25%에서 뭐 4.75%까지 떨어뜨렸고 그래서 이제 리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떨어뜨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뭐 이펙티브 해줬고 그런 설명들을 해서 조금 이렇게 AD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deeper, 더 심해지기 전에 좀 더 했다라는 이펙트 하다. 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어저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어저스트를 이게 부족하면 조금 더 올려주고 조금 더 올려주고 조금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황을 또 지켜보고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파라그래프적으로 설명을 쭉쭉쭉 리얼 라이프 example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조금씩 올리는 이유가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뭐냐면 이제 이게 effectiveness를 썼으니까 effectiveness에 반대되는 거 과연 리미테이션도 적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리미테이션을 적어줄 필요가 있죠. 자,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자,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떨어졌잖아요. 결국은 얘네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떨어져서 위에 얘기했던 대로 어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떨어졌고 그래서 거기에도 좋은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은행들도 더 많이 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과연 어 과연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릴까? 이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릴까? 이런 거예요. 어떤 컨피던스적으로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나라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은 개인이 아니면 가게가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돈을 싸다고 빌리는 데 싸다고 해서 더 많이 빌릴까 이거예요. 딥 리세션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딥 리세션은 또 사람들이 라셔널하게 비헤이비어를 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콘에서의 메인이지만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격이 또 리세션 때 또 더 떨어질까? 그런 기대? 그리고 인컴도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을 거고 사람들 그리고 엠플로이멘트도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직장도 이거 뭐 잡들도 별로 없을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트레스트를 만약 내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시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사실 리얼리티는 그 상황이 뭐 얼마만큼 리세션이 딥한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리얼 라이프 example을 당연히 적어주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얼 라이프 example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모음집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 모음집에서 나오는 이제 리얼 라이프 example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뭐 구글에서 요 리미테이션의 리얼 라이프 example을 좀 이렇게 구글 해보면은 설치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외웠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써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시험 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 자체가 인트레스트 레인다고 해서 리세션을 오버컴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또 설명을 하자면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설명하자면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얘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monetary policy가 이걸 못 하잖아요. 또 그거 얘기를 해주세요. 그 서플라이 쪽을 디맨드 사이드 폴리시잖아요. 모니터가. 그래서 서플라이 쪽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지금 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엑스터널적인 부분이에요. 엑스터널 팩터 때문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리세션인데 갑자기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당연히 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가 상승의 완전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팩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래프를 요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프 두 번째. 항상 15점짜리는 그래프를 두 개 정도 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똑같지만은 이것도 RGDP, Price Level, 그 다음에 Long Run AS, YFE, 그 다음에 AD1, 그 다음에 SRS1. 그리고 제가 좀 빨리 그린다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RS2.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모네터리 폴리시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올려졌어요. 올려간다면 요거는 뭐 엑스터널 팩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현상, 요거를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어 그러니까 expansion을 해서 AD가 AD1에서 AD2로 올라가고, 그래서 C랑 I가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도 늘어나지만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 어, 추가적으로 explanation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서플라이를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설명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 15 마커는 적어도 한 1200자 정도 또는 1000자 정도, 1200자 정도는 써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래프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이 컨피던스를 조금 더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로잉을 안 한다. 그래서 바디 네 번째죠. 바디 네 번째에서는 컨피던스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expansionary monetary policy로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 빌릴 거잖아요. 아무리 낮아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보다는 피지컬, 네, expansionary 피지컬을 쓰는 건 어떨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더 effective 할 수 있겠다. 약간 얼터네티브하게 띵킹하는 거예요. 이펙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얼 라이프 example을 사용해서 설명하면 돼요. 이것도 리얼 라이프 example, 뭐 중국에서 뭐 500 빌리언 달러를 뭐 2008년도에 뭐 이코노믹 스티뮬러스를 위해서 이걸 오버컴하기 위해서 government spending을 올렸고, 그래서 어떤 public work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뭐 construction, 뭐지, 그 비행장을 뭐 새로 짓거나 레일로드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government spending이 어떤 lowering interest rate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AD를 올릴 수 있었던, 약간 오버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디 5, 바디 한 6, 7까지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바디 6 같은 경우는 뭐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인터벤셔니스트, 네, 인터벤셔니스트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 이런 얘기를 좀 펼쳐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SRS, 그러니까 서플라이를 올리는 방법이 또 이거를 더 잡을 수 있다, 리세션을 더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어떤 모네터리 폴리시에 대한 어떤 이펙티브네스를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제 이펙트 하지 않고 요걸 쓰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이 서플라이 사이드 인터벤셔널스 같은 경우는 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뭐 올리거나 뭐 에듀케이션이랑 뭐 워킹 캐피털이 아니라 뭐 휴먼 캐피털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커스터 프로덕션을 줄이고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이코노믹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걸 오버컴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한 뭐 2 빌리언 달러를 이런 거에다가 나라에서 바로바로 썼다. 약간 요런 내용.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죠. 뭐냐면 돈이 있어야지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디벨로핑 컨트리냐 아니면은 뭐 디벨롭드 컨트리냐에 따라서 이걸 쓸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당연히 이제 할 수 없는 나라. 서플라이 사이드는 여러분들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꾸준하게 매년 똑같이
많이 들어가는데 길게 보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펙트는 결국 롱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 컨클루전을 써주면 되겠죠. 컨클루전. 네. 컨클루전 같은 경우는 뭐 서머리를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니터리 폴리시가 좀 이런 거에서는 이펙티브하고 이런 거에서는 이펙티브하지 않은데 이것만 쓰는 것보다는 피지컬 폴리시를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서플라이 사이드도 같이 쓴다면 이 리세션을 좀 더 오버컴 할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다듬어 주시면은 컨클루전은 어, 좀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요걸 쓰는데 사실은 이제 한 45분, 50분 만에 써야 돼요. 그래요. 45분은 조금 너무 심했고 한 50분? 네. 50분, 55분 그 정도 시간을 잡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법들을 조금 쓰다 보면은 본인이 터득하는 것도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래프적인 부분도 설명도 네, 잘할 수 있겠죠. 네. 자, 끝으로 이제 혹시 궁금한 거나 또는 이제 추가 수업 문의는 로얄아이비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